자, 20쪽 한번 봐봐. 20쪽. 20쪽. 오늘은 원자와 이온을 할 거야. 원자와 이온. 열심히 찾고 있죠. 그렇지만 나오고 있지 않죠. 오, 원은 나온 것 같다. 요건데, 요거는 오투책으로 뽑아서 했네. 어쩔 수 없어. 너가 안 왔을 때 분명 책은 배달을 왔고 놀러 갔었었고 놀았던 것만큼 해내셔야 될 것 같아. 자, 우린 다 했었으니까. 자, 20쪽 거기 아래 보시게 되면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그죠? 방금 우리 원소 기호에 해당하는 것들을 외웠어요. 그죠? 원소 기호. 그러면 그 원소들 하나하나마다 원자 번호가 있었죠. 그죠? 1번인 수소는 자,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요. 근데 그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이 1입니다. 플러스의 정기적 성향,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배웠잖아요. 플러스의 정기적 성향을 띄고 있는 그 입자가 한 개만큼 있는 거고요. 수소는. 그리고 거의 모든 원자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그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도록 같은 개수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원자들 하나하나의 그 원자 번호는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에 의해서?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수소는 1번 양성자 하나 있어. 근데 양성자 하나는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있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그 전자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개 중에 딱 하나의 전자가 이 일정 공간 안에 얘의 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한 개씩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원자번호 1번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헬륨은 몇 번이겠어? 헬륨은 원자번호 1번 순서대로 외웠잖아. 헬륨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여기 2개 있어. 오케이? 근데 모든 종류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 또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막 공간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2개 정도만큼이 이 공간 안에 돌아다니는 거야. 연구를 해봤더니 과학자들이. 오케이? 근데 베릴륨은 이제 플러스 3이야. 자, 안쪽에 양성자가 이렇게 3개 있어. 오케이? 그리고 네, 모든 종류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총 전자가 3개가 있는데 조금 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 내가 그리는 건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그지? 뭔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력, 인력 이런 걸 배웠던 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과학적 오류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문. 과학적 오류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냐고? 맞지 않냐고? 너 춥지 거기? 예. 거기 위치가 좀 추워. 거기 위치가 졸라 춥긴 해. 잠깐만 있어봐. 너무 추우면 안 돼. 또 감기 오면 안 되니까 여기 머리를 좀 올려줄게요. 머리를 올려드릴 거고 머리 살짝 올려서 너한테 바로 안 가지 이제. 괜찮아? 바람 안 가지? 그리고 운전을 그렇다고 우리가 난방을 틀 순 없잖니. 냉방으로 하되 온도를 좀 올릴게. 저 꽃인가? 어디 맞아, 저기 보이는 시큼시큼한 부분이 이제 거의 다 꽃이 지고 꽃이 지고 노란색 뭐야? 노란색? 어디 노란색? 이쪽 사이야. 사이에 노란색 있냐? 아 이거? 이거 말하나? 저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여기? 이거? 예. 이거 시든 거. 입이 시든 거. 아이고. 원래 녹색이어야 되는데 입이 시들어서. 왜 시리는 입. 자, 화살을 다른 데다 돌리지 마시고 여기로 오셔가지고 자, 뭔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여기 플러스 2개 길이가 서로 모여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전기력을 띄고 있는 입자들끼리 실제로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아니네. 안 되죠. 근데 모여 있는 것처럼 내가 비유를 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지? 실제 여기를 원자 핵 부분이라고 하고, 원자핵은 자, 전체 이 원자핵, 여기 뭐 헬륨 원자, 아니면 수소 원자, 리튬 원자, 각 원자의 무엇을 결정하는 부분이야?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이야. 원자의 질량을. 그럼 근데 수소가 제일 가벼워요. 그렇지, 수소가 제일 가벼워요. 왜 입자가 하나에만 있는 거다.
그지? 여기는 2개, 여러 개가 모이는 거잖아. 3개만큼, 여기는 2개만큼. 근데 봐봐,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이 이어서 여러 입자가 모여 있는데 원자핵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2개로 나눠봐. 이 역할을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 있어. 갑자기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더니 양성자와 중성자로 더 나눠진대.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지는 부분은 자, 실제 여기에 총전하각, 즉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긴 하지만 원자핵이라는 부분을 만들긴 하지만 정확히 플러스 1만큼의 입자 플러스 1만큼의 입자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야. 얘가 실제적으로는 내가 플러스 2만큼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는 2개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 최종적인 플러스 2의 전하량이 아니고 더 작은 밀입자, 더 작은 플러스 3분의 2나 더 작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나 더 작은 전하량을 띠고 있는 더 작은 입자들이 더 모여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을 띈다. 그거들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플러스 1 정도의 전하량을 띠는 입자들이 돌아다녀서 그들이 플러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얘를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종류의 원자의 중심부를 분석을 해봤더니 디테일하게 더 작은 단위로 더 쪼개져.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이 더 작은 단위로. 그걸 쿼크라고 해. 플러스 3분의 2 정도의 전하량을 띠는 건 업쿼크. 들어갔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띠는 건 다운쿼크. 오케이? 그래서 자, 실제 이 여기가 플러스 2 정도인 이유는 자, 얘는 플러스 입자 2개가 모이는 게 아니라 업쿼크 3분의 2, 다운쿼크 3분의 1 이렇게. 오케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 하면 총 얼마야? 전하량이? 0이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얼마야? 여기도 0이고 전하량이 없지?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하면 여기도 0이고 플러스 1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업커크와 다운커크의 합들이 최종적으로 모여져서 이렇게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2 정도를 띄게끔 만들고 있다 그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입자 딱 딸랑 2개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자, 업코크는 실제 하나는 플러스 3분의 2 정도의 전하량, 다운코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의 전하량. 이거 2개 적어주세요. 어디다가 여기 원자의 구조에 원자핵 써져 있죠? 플러스 3 그죠? 그럼 그 플러스 3이 실제는 그지? 원자핵인데 3번에 해당하는 원소의 원자핵인데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도 쿼크들의 모임이더라. 그치? 양성자라고 하는 건 플러스 1 정도의 전하량을 최종적으로 갖는 걸로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2개 업D 업D 이렇게 하면 얼마겠어? 플러스 1이지? 오케이? 근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더 작은 다운쿼크나 업쿼크들이 막 모여가지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다운쿼크와 업쿼크 하나 이 정도까지가 한 세트가 또 모여서 뭐 이렇게가 한 세트면 또 한 세트 또 한 세트 막 모여있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3만큼의 전하량을 띠는 거야. 그래서 오빠가 적을 건 수영이가 적을 건 업쿼크라고 하는 아이의 전하량 얼마다? 플러스 3분의 2 정도. 그죠? 다운쿼크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 그런 입자들이 우주가 탄생했을 때 엄청 많이 터져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터져 나왔어요. 우주가 탄생 시. 빅뱅이라고 들어봤죠? 빅뱅 때. 그룹 이름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빅뱅 때 거짓말. 그치? 패배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빅뱅 때. 자, 그리고 업쿼크, 다운쿼크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이 터져 나온 게 누구냐? 렙톤이라는 아이야, 렙톤. 랩터예요? 렙톤. 랩몬스터 같지만, 렙톤. 얘가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누구야? 마이너스 전하 1 정도만큼을 갖는 전자를 말해, 전자. 전자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우주의 공간에서 빅뱅 때 같이 터져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 양성자나 중성자는 이런 입자들이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 홀라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간단하게 최종적인 합산만 적어놓는 거잖아.
그지? 근데 간단하게만 써져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이 모든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잖아.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 그쵸? 입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양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원자라고 하는 것이 전기적으로 중성일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전하량만큼의 마이너스 입자가 그 인력에 붙잡혀서, 그러니까 플러스 3 정도의 전하량을 최종적으로 띠게 되니까, 그지? 그 인력에 붙잡혀서 마이너스 3개가 순서대로 이 공간 안에 맴돌게 된 거잖아. 근데 실제 전자 하나의 질량은 너무 가벼워.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적 질량을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양성자의 상대적 질량이 1 정도야. 그냥 질량, 입자의 질량 1. 근데 질량이 가벼워야 운동성이 좋아? 무거워야 운동성이 좋아? 가벼워요. 가벼워야 확확 날아가고 훅 불어도 훅 날아가잖아. 그지? 너무 가벼운 질량을 갖고 있어. 전자가 누구보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들보다 전자는 상대적 질량이 어느 정도냐면 얘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 정도를 띄고, 그래? 얘네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된 비율인데 1837배 정도. 엄청 가볍죠. 엄청 가벼워서 얘 덕분에 얘가 움직여서 얘는 불안정해.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가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너랑 천년만년 계속 사귈래. 이게 아니야. 뭐 붙었다가 인력에 의해서 붙었다가 얘 아닌가? 그럼 저기로 하기도 하고 바람에 의해서든 아니면 주변의 파장 에너지에 의해서든 열에 의해서든 이 전자라고 하는 건 고정된 값으로 항상 이 공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니야. 오케이? 인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얘가 그냥 그 확정값은 아니고 언제든 얘를 들뜨게 할 만큼 이 전자를 들뜨게 할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지? 왜냐면 질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그러면 얘 여기 말고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해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전자 이동 때문에 전자의 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전자 이동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이온도 생기고 음이온 또는 양이온, 이온들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화학 반응. 서로 다른 종류, 그러니까 짝꿍이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A와 B라고 하는 원자가 결합돼 있었고 C와 D라는 원자가 결합돼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럼 그 에너지가 내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 에너지들이 이 원자, 처음에는 이 원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원자들끼리의 어떤 전자가 인력에서 붙잡혀 있었겠지만 이 에너지가 여기 있던 전자를 들뜨게 할 만큼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고.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나가면서 그지? 나 이쪽으로 갈 거야 하는 식으로 짝꿍이 바뀔 수 있다. 예, 바뀌어서 이제 뭐 B와 D가 결합되거나 또는 A와 C가 결합된 상태의 전혀 다른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화학 반응이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종 치고 나면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 화학 반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질량이 너무 가벼운 누구 덕분에 전자가 이동해 가는 것 덕분에 양이온이나 음이온들이 생겨간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온의 형성, 원자에서부터 이온의 형성을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지금 여기 3번하고 4번 있죠? 완성해줘. 2, 3, 4를 다른 친구들은 풀었을 거야. 너가 그때 책이 없어. 영상 보내주는데도 아마 안 보고 왔나봐. 세모씨 그럴 거예요. 2, 3, 4 풀어주고 쉬어요. 원자라고 하는 게 그냥 전하의 어떤 더 플러스를 띄냐 더 마이너스를 띄냐 이 정도만 구분하는 거.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원자, 우리가 주기표상의 위치를 다 외웠던 그 모든 종류의 원자는 각자 고유의 원자 번호를 갖고 있고, 그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인데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과 같은 입자들이 더 모인 중성자도 있고, 그 부분, 그 중심 부분을 원자핵, 그죠? 최종적인 그것의 최종 전하량을 플러스 3이면 원자 번호 3번, 그죠? 플러스 3이면 원자 번호 4번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근데 원자의 양성자만 띡 있는 게 아니라 양성자가 탄생이 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던 질량이 가벼웠던 전자가 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 몇 개만큼의 입자가 있네. 그래서 이 3개 정도의 전자가 붙잡혀서 공간 안에 머물고 있는 거고, 돼요? 플러스 4도 마찬가지. 플러스 4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던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가 얘의 운동성이 좀 낮아질 때쯤 플러스 4만큼을 띄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4개 정도가 머물러져서 원자를 탄생시킨 거야. 되겠어요? 그건 우리 고율통합하면서 또 배울 거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원자 안에 머물고 있는 현재는 중성의 상태로 머물고 있는 그 원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최종적인 전하량이 같도록 그 머물고 있는 그 원자의 전자라고 하는 게 그지? 예,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여자의 마음이 갈대인 것처럼 그지? 그런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예, 더 좋은 곳을 향해 간다거나 예,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한다고 막 남의 갈대처럼 바뀐다고. 에너지만 받으면 들떠서 어디든 더 안정해지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가더라. 그 안정해지려고 하는 기준값이 있는가 그러면 그걸 연구를 해본 거야 사람들이. 왜 그걸 연구를 해? 연구를 해봐. 왜냐면 경향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주시면 안 돼요 집에서. 그냥 굳이 왜 왜 자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왜 자꾸 연구를 해서 공부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졌냐 이 말이지 너 지금. 그냥 원자가 그냥 대충 원자 핵이랑 전자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잘 알면 돼. 알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몰두를 하게 된 거지. 뭔가 공통성이 있는 거 같아 보이니까. 대충 그 아래 공통성이 있어가지고 있고. 사원 소설인가 그거 믿고 왜 굳이 소설을 분리시켜갖고 막 그 정도까지만 하시지. 하필 더 나아가지고. 근데 이미 너 외웠어. 너 외워서 알고 있어. 기준값이 있더라고. 그 기준값이 뭐냐면 헬륨, 네온, 아르곤 어디 있었어 우리? 아까 그 표준 주기표 외웠던 맨 오른쪽에 있었던 애들이지. 기억 안 나? 맞죠? 맞죠 기억나죠? 맨 오른쪽에.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이 주기표를 외웠었고 그죠? 그 주기표의 세로 박형을 우리는 족이라고 해. 족이요? 예. 자, 발음에 유의해야 돼요. 가족 같아요라고, 족 같아요라고 하면 안 되고 족이라고 해요. 족. 실제 족이에요. 족. 패밀리를 따가지고 세로 방향을 우리가 족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세로 방향을. 근데 얘는 화학적인 공통성, 화학적 원자들 하나하나의 화학적 공통성 성질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연구해가지고 세로 방향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건 1족, 그 다음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건 2족 이렇게 나타내줬어. 여긴 2족 돼요? 그리고 총 이 세로 가닥이 몇 개 있어? 오빠 아까 봤던 주기표에 외웠던 세로가 총 몇 줄 있는 것 같아? 세로 여덟 줄. 네, 거기까지는 8줄 있죠. 근데 생략된 게 있어요. 지금 오빠가 랜덤으로 외웠던 부분 중에 여기 3, 4, 5, 6, 7, 8, 9, 10, 11, 12까지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는 13족이야. 이렇게 세로가 있는데 오케이? 여기가 생략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로 방향의 줄들이 총 18개 있습니다. 18족 18개. 오케이? 그 18개 있으면서 제일 맨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아이는 18쪽에 해당하는 18쪽이라고 하고, 이 아이들이 뭐냐, 자 봐봤더니 이 원소는 그냥 원소 하나가, 원자 하나 자체가 물질이야. 근데 다른 아이들은 절대 이 원자 하나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물질의 상태를 이루진 않아. 원자 하나로. 나머지 아이들은 다른 원자,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을 한다거나 또는 나와 똑같은 원자들끼리가 결합이 된 상태로 물질도 돌아다니는데, 나머지 이 18쪽에 해당하는 헬륨이나, 얘 누구야? 네온. 네온이나 얘 누구야? 아르곤. 네, 아르곤은 걔네들 원자 하나, 그 원자 번호를 가지는 그 원자 하나인 상태로 똑딱 물질의 성질을 갖더라고. 그리고 그 말은 그 말 자체로는 뭔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안쪽에 아까 두 개의 양성자, 최종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이 2, 그다음에 전자가 2개 정도 들어차 있는 이 상태의 중성의 원자 상태인 게, 더 이상 전자를 더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내가 갖고 있던 그 에너지 수준이 불안정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뱉어낼 필요도 없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이 전자의 에너지 수준을 이루고 있는 거야. 아까 전자라고 하는 게 뭔가 부릉부릉 뭔가 만족을 못해. 불안정해. 지금 현재는 인력에 의해서 붙잡혀져 있지만, 그지? 뭔가 에너지만 받으면 질량이 가벼우니까 언제든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2번이나 10번이나 18번에 해당한 여기 이 원소들의 전자의 배치는, 전자 에너지 수준은 연구를 해봤더니 화학적으로 안정하더라고. 만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곳에 가지도 않고 다른 곳에 있던 전자가 더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8쪽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비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활성이 없다는 말은 전자를 버리지도 않고 전자를 더 받아오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오케이? 이 지금 현재 이 원자 번호만큼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전자의 배치가 매우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거야. 그리고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따서 18족을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하고, 오케이? 이 상태의 이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의 전자의 배치, 이 전자 배치가 다른 이쪽 사이에 끼어있는 다른 아이들의 워너비 상태라고 보면 돼. 저 아이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었을 때가 전자들의 에너지 수준이 너무 안정한 거야. 너도 어느 정도의 그 워너비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공부 안 하는 거겠죠. 공부 덜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워너비 상태가 아닌 그런 걸 이루어질 수 없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오빠는 먼저 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 이제 가족 휴가를 간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끼리 공부를 해야죠. 어쩔 수 없죠. 놀 땐 좋았지. 어디 가서 뭐 하고 놀았냐? 베트남 베트남 갔다 왔냐? 몇 박 며칠 슬로 갔다 왔냐? 5박 6일이었나? 베트남 어디가 그러면 가면? 그 북구오 휴양지. 그때 가서 죽을 뻔했어요. 왜? 그 막 물놀이 하다가? 아예 돌풍이라 했는데 갑자기 바람 불어갖고 막 유리 깨지고 그랬어? 저는 다 정신 나고 너희는 그 리조트에서? 그러면 딱 밥 먹으러 딱 갔거든요. 간 거기 위치에서? 어머. 거기 때 바다 앞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갖고 막 바람 엄청 세게 불어. 헐, 그게 대기가 불안정해 요즘. 불안정해서 여기 한국에서도 계곡 놀러 가가지고 죽는 애들 많잖아요. 갑자기 물 불어가지고 비 많이 왔고. 근데 진짜 달라요. 그냥 갑자기 비랑 엄청 많이 쏟아지거든요. 스콜성으로 막. 근데 한 4초 만에 갑자기 비도 안 오고 갑자기. 완전 스콜이네. 여튼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해야 돼요. 이 고통을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오빠 죽는다고 해서 편할 것 같아. 그러진 또 않아요. 또 우리가 사는 동안 9시 뉴스 주인공은 9시 뉴스 주인공 될 뻔했다고? 안돼, 우리 뉴스에서 오지는 말자. 자, 거기잖아요. 어디 화롱베이였나? 거기서 또 태풍 때문에 배 전복돼갖고 얘를 몇 죽었다. 위험한 데 갔다 왔는데. 해외는 위험하네. 위험해. 여름은 위험한 것 같아. 아무튼 뭐 이렇게 비가 너무 갑자기 와서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도 모르고, 비행기가 또 사고도 났었잖아. 한 몇 년 전도 아니다. 올해 초반이었냐? 올해 초였냐? 작년 초였나? 무안 강주공항에서 박아가지고 비행기 전복 사고 있었어. 이건 공항이 잘못한 거예요. 아무튼 시간에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 공부의 고통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로 이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빗대어서 내가 표현하는 거야. 빗대어서 연구를 해봤더니 왜 이 원자들은 원자 하나가 다른 원자와 전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원자 하나 단체로 다 돌아다닐 수 있냐? 안정해서 그렇더라. 뭐가 안정하냐? 전자들의 에너지 수준이 안정하더라. 전자들이 갖는 전자의 에너지 수준이, 에너지 준위가 나중에 배워. 전자 에너지 준위가 매우 안정하더라. 불안정하면, 그지? 더 받아오려고 한다거나, 불안정하니까 내 버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네온도 뭐 10번이니까 총 전자 10개가 있겠죠. 근데 그 10개가 하나의 공간에 한꺼번에 싹 다 차는 게 아니라 레이어, 양파 껍질처럼 레이어를 찬 것처럼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정도의 전자가 이제 인력에서 붙잡혀. 근데 얘가 플러스 10 정도의 정기적인 성향이 모여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2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여러 입자들이 막 득득지 모여서 강한 행력으로 최종적인 플러스 10을 띄는 거잖아. 근데 막 돌아다니고 있던 질량이 가벼웠던 전자 2개만 붙잡혔다라고 해도 플러스 8만큼의 인력이 마이너스 8개를 더 끄집어 당기겠지. 그럼 세 번째 전자가 여기 들어올라 치면 이 전자 에너지 수준이 아까 여기처럼 레이어가 아예 화학적으로 안정한, 정기적 에너지 수준으로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둘이 밀어내, 청력에 의해서 2개가. 그래서 세 번째 전자는 이 공간을 못 차. 오케이? 세 번째 전자는 조금 더 먼 공간, 두 번째 껍질에 이제 하나씩 차게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순차적으로 총 8개까지 전자가 들어갔더니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더 부족한 것도 아니고 8개까지 틀어져 다 있을 때가 매우 안정하더라고. 안정되니까 전자를 더 버릴 필요도 없고 전자를 더 받을 필요도 없더라고. 되겠어요? 18번인 아르곤도 마찬가지. 되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온이 되려는 경향도 있더라. 자, 모든 종류의 원자는 원자 하나하나는 각각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한 거고, 정기적으로 중성, 원자 하나는 정기적 중성. 오케이? 전기적이에요. 정기적이에요. 전기적. 이게 화학적, 전기적, 플러스 전하량, 마이너스 전하량의 총합치, 그걸 전기적이라고 하잖아. 전기적 중성이라고 하는 거고,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 값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데, 근데 이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고 있는 입자가 전자인데 전자가 고정값이 아니더라. 오케이? 전자가 질량이 가벼우니까 에너지 받으면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 얘네도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수 있는데 그냥 이 공간 안에 8개, 이 공간 안에 2개까지의 근력으로 최대한 다 들어차 있더니 더 받을 필요도 없고 내보낼 필요도 없는 정기적으로 안정된 에너지 수준이어서, 오케이? 얘는 원자 하나로만 그냥 물질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고, 누구는 수소는 봐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잖아. 전자 하나 있지, 그지? 근데 전자 하나만 있는 게 화학적으로 정기적으로 안정하지 않아. 얘처럼 되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쟤한테 전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막 이렇게 입자에 막 예를 들어서 비도 많이 오고 전자가 되게 많은 이런 공간이었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전자 하나를 얻어와서 H-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요 위에다가 이렇게 전기적인 최종적 성향을 써주는 거야. 지금 수소라고 하는 원자가 어떻게 된 거야? 수소 원자가 전자를, 중성이었던 수소 원자가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얻은 거죠. 그치? 전자를 얻은 거야. 전자를 얻었어.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이온들을 우리 뭐라 하냐?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었다, 잃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산수식으로는 뭔가 더해졌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잖아. 잃었어,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근데 그러한 사회적 통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니 친구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야. 여기에서의 용어를. 근데 우리 화학에서의 용어, 화학에서의 약속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원래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 그리고 누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얘가 질량이 가벼우니까 1837분의 1배만큼 질량이 가벼우니까 얘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고. 왜 왔다리 갔다리 해? 모든 종류의 원자들이 얘네들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고자, 그지? 전자를 버리기도 하고 전자를 얻기도 하고 전자를 왔다리 갔다 한다고. 근데 중성의 상태에서 전자를 몇 개를 얻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학에서는 전자를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전자를 얻게 돼서 수소 원소 기호에다가 얻게 된 최종적인 전기적 성향을 써줬죠. 그죠? 원래 중성이었는데 하나가 더 많아져서 마이너스를 띠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더 띠게 됐다라고 하여서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이런 물질들을 우린 음이온이라고 한다고. 돼요? 오케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 아예 그냥 전자 하나 있었던 이 수소가 하나 있는데, 그지? 근데 이 플러스 1밖에 안 되고 하나 있는데 얘가 인력이 크지도 않겠지. 1 정도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질량이 가볍다며. 그지? 이렇게 전자를 얻어와서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보다 수소 원소의 경우는 오히려 얘가 그냥 썸 타는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둘이 썸 타는 사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썸이, 그지? 사귀는 걸로 100% 가나?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경험해봤나? 100% 잘 가진 않지. 나만 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 백사랑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 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공간 안에 천년만년 오랫동안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특히 1밖에 안 되는 인력으로 얘를 붙잡고 있는 거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홀랭하게 날아가 버려서 없어지는 경우로 많이들 나타나, 수소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표현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된 건 원자랑 똑같아? 이건 정기적 중성이야? 아니잖아. 이건 원자라고 할 수 없잖아. 원자라고 하려면 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나 애들을 원자라고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상태는 원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H라고 하는 이 수소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최종적으로 띄게 된 정기적 성향이 얼마야?
중성일 때는 그렇지. 중성일 때는 전기도 성향이 없었어. 근데 얘가 나가버렸어. 전자가 질량이 가벼운 전자가. 그래서 플러스를 띄게 된 거지. 맞죠? H 플러스 위에다 써주는 거야. 양이온. 그치? 널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뭔가 양자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양 플러스 더해진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해진 거니까 전자 얻은 거 아닌가? 이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원래 중성의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버렸냐? 그래서 갖게 된 전기적 성향을 읽어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그 입자인 전자를 중성인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은 것만큼을 갖고 있다가 버려버렸어 전자가. 그러면 플러스 성향을 더 띄게 되겠지. 또는 중성의 상태였는데 얘네들과 비슷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돌아다니고 있던 전자가 냉큼 너 내 스타일인데? 하고 왔어. 그럼 더 마이너스를 띄게 되겠지. 그 성향을 읽어준 게 그게 음이온이라고. 자 한번 봐보자. 이쪽에 오빠 여기 6개 있었죠. 엄청나게 내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지? 아직 당 멀었죠? 자 여기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2개 있었고 또 여기 6개 있었고 이렇게 있었잖아. 불러줘. 여기 뭐뭐 있었어? 수헬 리베 분탄질. 그치? 붕탄질사 붕신 노마 이렇게 이러면 편안하자. 붕신 노마 플레 그죠? 나마 그냥 불러봐. 여기 6개 알루미늄. 냉. 효소, 인황, 염소, 아르곤. 여기 뭐 K랑 C. 네, K랑 C인데 K가 뭐예요? 칼륨. 얘가 륨, 얘가 슘. 슘. 륨, 슘. 앞에 칼자 들어간 건 똑같은데 자 번호가 얘가 더 작죠? 가나다라에서 리을이 더 앞쪽에 있죠? 가나다라 마바 순서에서 시옷보다 그쵸? 그래서 륨, 슘으로 기억하세요. 칼륨, 칼슘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양이온은 아까 얘기했어. 중성의 상태에서 그죠? 중성의 상태에서 전자가 없어져 버려서 만들어진 것. 그죠? 음이온은 중성의 상태에 있던 원자들이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것. 그죠? 원래 중성의 상태였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전자니까. 근데 누구? 자 여기 오합교 산소. 자 산소의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수헬리베 붕신 붕탄질산 8번. 그래서 8번이 원소가 있고 원자가 있고 8번에 양성자가 8개만큼 있어요. 그럼 전자도 똑같이 8개 있겠죠. 안쪽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서 6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뭘 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거가 그 전자들의 에너지 수준 8개. 얘처럼. 그죠? 8개처럼 있는 것이 안정한데 지금 6개밖에 없어. 2개가 부족하네? 그지? 그러면 얘네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2가지가 있죠. 아이 껍질을 버릴 만큼 이 6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전자 2개를 얻어오거나 확률적으로 뭐가 일어날 수 있어. 뭐가 일어나기 더. 2개 얻어오는. 그치. 2개만 얻어오면 그게 더 훨씬 쉽지. 6개를 더 잃는 것보다. 그래서 금속. 자, 이쪽 주변에 얘네들은 금속 원소들이야. 금속은 주로 잃으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어. 자신이 갖고 있던 중성의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전자를 누군가로부터 금속 원소들로부터 냉큼 2개를 이거 지금 전자라는 표시야. 이 2개를 얻어와. 2개까지만 얻어올 수 있다고. 왜? 8개가 들어차져 있는 이 모습이 화학적으로 안정한 에너지의 수준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은 그대로 그냥 원소기 O 이렇게 쓰면 돼,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은 아까와 뭔가 차이가 있잖아. 아까는 그냥 6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8개가 된 모습이니까 차이를 두어서 표현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산소라고 하는 아이가 전자 몇 개 얻었어? 2개. 그지? 2개 얻었어. 이거 왜 2개 얻었는지 이해됐죠? 얘 원자 번호에서부터 이 배치를 그려보면 돼. 2개 얻었어. 그러면 2개 얻어서 전기력을 마이너스 정도의 전기적 성향을 몇 개만큼 더 띄어? 2개만큼 더 띄는 거 아닌가? 그쵸? 2개만큼 더 띄어요. 그걸 어디에 쓴다고? 요 위에다 쓴다고. 그치? 얘는 지금 플러스 8, 마이너스도 8개 있는 상태의 중성의 원자였던 거고 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여기다 안 써줘.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중성이니까. 근데 전자 2개 얻어온 거잖아. 그러면 2개 정도의 마이너스 띱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돼요? 이게 음이온이 형성되는 산소가 음이온이 되는 과정을 표현한 식이고요. 우리는 요걸 외워두면 돼. 요걸. 예. 그리고 요걸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냐면 산소잖아. 예.
산소 이온이라 하지 않고 소자로 끝나는 원소 이름들이 있으면 여기를 산화로 바꿔. 산화. 그래서 산화이온의 이온식을 쓰세요라고 하면 산화이온의 이온식을 쓰세요라고 하면 아 화니까 음이온이구나. 아 산소가 음이온이 된 거구나. 아 산소가 O인데 전자 2개 얻어갔겠구나. 왜 2개 얻어오는지는 어떻게 알아? 아 얘 원자 번호에서부터. 그래서 8개를 만들기 위해서 2개를 얻어와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써주면 된다고. 이게 산소 이온의 이온식이야. 돼요? 자 비슷하게 얘 한번 해볼까? 얘 전자 몇 개 얻어와야 될까? 한 개? 네, 1개요. 왜요? 얘보다 번호가 하나 부족하죠. 그러니 안쪽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있는 거야. 그죠? 근데 8개까지 들어 잘 안 정해. 그래서 왜 전자가 7개예요? 왜 7개냐고? 이렇게 더하면 총 9개 아닌가? 이렇게 더하면 총 9개죠? 바깥 껍질만 본 거야. 껍질. 제일 바깥에 껍질만 본 거야. 제일 바깥만. 왜냐면 어차피 안쪽에는 순서대로 했을 때 2개까지 들어 차져 있는 건 다 동률일 거니까. 그죠? 제일 바깥쪽에 7개까지. 근데 8개가 되고 싶어 하잖아. 되고 싶은 게 안정한 거니까. 그래서 금속 원소들이 줄 수 있는 금속 원소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전자를 줄 수 있는 애들이 있었다면 얘한테 전자 하나를 랭큼 얻어왔겠지. 그지? 그래서 전자 하나 얻어왔어요. 그죠? 그럼 얘는 9개 여기 2개 바깥쪽에 8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얘 하나 얻어와서. 그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F 그대로 쓰면 될까? F에 전자 하나 얻어왔어요. F 그대로 쓰면 될까? 안 되죠. 여기다 뭐 써줘야지. 1 마이너스. 그치? 1 마이너스. 근데 1은 생략돼. 숫자 1은 생략돼서 그러네. 그냥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얘 이름은 어떻게 붙여줄까? 음이온은? 근데 숫자가 안 들어가 있지. 플루오린만 되어 있잖아. 얘가 원소 이름이 원래. 그래서 음이온의 경우는 뒤에다가 화를 붙여줘. 이름이 되게 긴 경우도 단원자 이온들은 화를 붙여줘. 그래서 얘 이름은 플루오린 화이온이야. 그래서 플루오린 화이온의 이온식을 쓰세요라고 하면 바로 F가 몇 번이지? 9번이구나. 제일 바깥쪽에 그럼 7개 있겠구나. 하나 얻어오겠구나. 순서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쓰면 돼. 오빠 머리 좋으니까 한번 해볼까? 그럼 황이 음이온이 된 거. 예. 황. 황이요. 머리. 황. 어디 있어, 황? 여기 있네, 이거. 네. 이거 쓰고 나니까 눈에 잘 보네. 황이 음이온이 된 건 뭐라고 얘기했어? 알규인 황이죠. 네, 알규인 황. S가 황이에요. 네, S가 황이에요. 16번이네. 네, 16번이네. 6개를 빼야 되는데. 6개를 빼거나 제일 바깥쪽에도 마찬가지 얘처럼 4개를 더하거나. 4개 더해? 아닌가? 제일 바깥쪽에 8개 되는 건데? 아르곤도 18번이잖아. 얘도 이렇게 빼야 돼요. 안정된 상태인데 2, 8, 제일 세 번째 껍질 8개까지 차져 있는 안정된 모습이야. 얘처럼 되고 싶어. 우와. 황이 얘처럼 되고 싶어. 예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황이 2개 더 얻어요. 2개만 더 얻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써줘? 황이 음이온이 됐어. 황화이온. 네, 맞아요. 이온의 이름은 황화 이온이라고 얘기해 준 거고요. 이온식은 어떻게 쓸까요? S 네, 플러스 2 이렇게 줘. 여기에다 어떻게 써줘? 그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열심히 보고 마이너스.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얘랑 똑같아요. 2 마이너스. 그죠? 황화이온의 이온식을 쓰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 S2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그래놓고 보니까 봐봐. 황이랑 산소랑 황이 같은 세로 라인에 있지 않냐? 이렇게? 그렇죠. 그죠? 플로린과 염소가 같은 세로 라인에 있지. 예. 이 같은 세로가 아까 조기랬지 화학적 공통성. 이미 다 과학자들이 너가 왜 불편하게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 연구를 다 해놔서 공통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공통된 경향. 너는 얘처럼 되고자 할 때 전자를 2개씩 얻어오고 너도 전자를 2개씩 얻어와서 2개씩 얻어오려고 하는 화학적 공통성을 갖고 있는 얘네들인 거네 하고 같은 세로 라인으로 배열을 시켜놓은 거야.
돼요? 그러면 염소가 음이온이 됐어요. 몇 개 얻어올까요? 염소요. 네. 한 개요. 한 개겠죠. 왜요? 얘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7번. 17번이니까 안쪽에 전자 2, 바깥쪽에 전자 8개, 제일 바깥쪽에 세 번째 껍질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야 지금. 얘처럼 되고 싶은데 7개. 얘와 똑같아. 전자 하나 얻어온다고. 누군가 전자 하나를 주려고 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CL이 그죠? 전자 하나를 얻어온 거죠. 염소가.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어떻게 써준다고? 1 그냥 마이너스. 그치? 1은 생략하고 마이너스. 그리고 얘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 기다려요. 염소니까 그 있었는데 황만 아닌데 소를 지우고 뭐로 바꿔? 산? 화 화였잖아. 그러니까 염화 염화이온. 그렇지. 잘했어, 승우야. 염화이온이야. 오케이? 염화이온의 이온식을 쓰세요라고 할 때 이게 지금 너의 머릿속에 단계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얘만 뚝 써주면 돼. 아, CL은 마이너스 한 개겠구나. 전자 하나 더 오겠구나. 돼요? 염화이온, 황화이온, 산화이온, 플로리나이온 했어요. 방금은 전자를 얻어오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뭘 했어? 얻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음이온들을 했어. 그치? 얘처럼 되고 싶을 때. 근데 나가버리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누구도 있어? 양이온도 있어. 전자를 버리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 누구? 리튬 봐봐. 리튬. 원자번호 몇 번이야? 3번. 3번. 전자도 총 3개. 하나를 빼야 돼요. 네. 하나 빼면 얘와 똑같아지네. 하나 빼거나 7개 없거나. 누가 더 심리적으로? 빼는 게 하나 빼는 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하나 빼서, 그지? 누군가에게 줬고, 아까 여기 이런 음이온들에게 주로 준 거야. 음이온이 형성되고 싶어하는, 음이온처럼 형성되고 싶어하는 얘네들한테 주로 줄 거고, 얘는 양성자는 그대로 3개 있는데 전자 2개만 있는 모습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를 원소로 표현하면 리튬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를 누군가에게 줬고, 얘는 리튬이 이렇게 요 위에다 써주겠죠. 어떻게? 플러스 3이고 전자 2개 있으니까 하나밖에 정리도 성향 안 띄지. 1은 항상 생략한댔지. 이렇게. 끝이야. 그리고 이런 이온의 이름은 아까 음이온들은 주로 소자가 써져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소를 지우고 화로 바꾸냈잖아. 산화이온, 염화이온 또는 뒤에 길면 화자를 붙이냈잖아. 플로리나, 황화. 근데 얘는 그냥 원소 이름에다가 뒤에 이온만 붙이는 거야. 리튬이온. 네, 맞아요. 리튬이온이에요. 리튬이온의 이온식을 쓰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쓴대요. 얘도 뭐야? 왜 같은 세로로 배치해놨어? 다 똑같이 얘도 하나씩 버려. 나트륨도 봐. 원자번호 몇 번이야 나트륨? 얘 10번, 얘 몇 번? 11번. 11번. 그래서 너 11번인데 그건 둘, 8 그러니까 여기까지 10개 있죠? 제일 바깥쪽에 1개 있죠? 똑같아요. 리튬하고 동일한 경향성이야. 7개를 얻거나 1개를 버리거나 뭐가 더 쉬워? 1개 버리는 게 쉬워. 그래서 너도 나트륨이 그죠? 전자 하나를 잃고 이렇게 되기 쉽다고. 그래서 얘 이름의 이름 뭐라고? 어떻게 읽는다고? 그 나트륨 이온. 그치? 나트륨 이온이라고. 그리고 이런 양이온은 어떻게 된 거야?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양이온이야. 잃은 거죠. 네, 잃은 거야. 잘했어. 자, 책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디 가시냐면 쭉 넘겨서 여기 분자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이온을 먼저 설명했어요. 자, 여기 지금 이온 나와있죠? 아래 맨 있는 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외우라고 해서 할 건데 여기 1번과 2번과 3번, 4번까지 완성해줘. 1, 2, 3, 4. 난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도 되겠니? 그냥 그 스케일로 화장실게요. 아예 갔다 오세요. 오늘 갔다 오세요.